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만찬 회동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 독대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다 이러면서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죠. 자, 오늘 만찬 참석을 하시는 분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만찬은 오늘 이제 지난번 못 가셨다면서요. 일요일날 비공개 만찬은. 못 간 게 아니고 그 뭐 무슨 뭐 예. 초청이 있고 뭐 이런 예. 공식 행사가 아니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저랑 인터뷰할 때도 섭섭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가십니다. 만찬. 오늘 만찬은 일단 어떤 성격이에요? 아니 지난번에 예. 그 당초에 그 만찬을 하려다가 미뤄졌잖아요. 예. 그리고 그 만찬은 이제 당 지도부가 구성되니까 당 지도부가 완전히 구성이 되면 대통령실하고 당 지도부 예. 간에 유연하게 소통하는 그런 절차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당 지도부를 만나서 예. 한번 식사도 하고 격려? 예. 격려라기보다 하여튼 예. 소통의 그 통로를 좀 넓힌다 이런 의미로 특히 그 수석 비서관들까지 참석해서 예. 의원들 내지 당 지도부의 그 당직자들하고 소통의 통로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정도로 일종의 상견례 예. 그런 의미로 시작을 한 건데 최근에 현안이 좀 복잡하니까 아유, 예, 그렇죠. 이 상황에서 마치 무슨 저 그 남북 대화하듯이 예. 이번 기회에 이야기 좀 하자 이런 분위기가 돼서 좀 불편한 마음도 있습니다. 가시는 발걸음이 무겁습니까? 그 뭐 하여튼 아니 근데 보통은 예. 대통령이 초청하고 그 만찬을 하거나 하면 좀 편하게 가서 또 더군다나 당 지도부 입장에서 예. 화기애애하게 대화도 하고 그러는 자리였었는데 이번 만찬은 약간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아니 아무래도 현안이 좀 많잖아요. 사실 일단 의료 네, 문제도 있고 뭐 최근에 뭐 불거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좀 불편해할 의제들이 많은데 네. 지금 뭐 참석 멤버를 보면 한 20명 당에서만 16명 네.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 숫자 생각하면 거의 이제 20명을 훌쩍 넘고 네. 30명 가까운 인원들이 식사하면서 이런 의제들에 대해서 활발한 소통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네. 그것을 성격을 네. 무슨 지금 말씀하신 현안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예. 계속 고위당정대 회의가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총리를 비롯해서 예. 강요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수석 비서관들 그리고 당에서는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이렇게 가서 대화를 쭉 해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면 된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 정책 조정은 그렇게 해온 것이고 예. 이번에는 대통령이 그 새 지도부가 구성된 데 대해서 예. 초청해서 한번 우리 그래도 상견례 하자 이렇게 예. 시작된 거라서 성격이 좀 달랐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가느냐 예. 차라리 소수가 가서 예. 한번 그 대화하자 이런 모임이 아닌데 예. 뭐 만나기도 어려우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심각하게 이야기해보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가는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편치 않은 그래서 좀 편찮다기보다 좀 무겁죠. 예. 이거 밥 먹는데 이게 아니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사실은 이슈가 많고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이 좋은 편이 아닌 상황에서 네. 지금 소위 말해서 만찬하고 뭐 대통령실 말하듯이 체코 방문 성과 공유하고 격려하고 단합하고 이러고 오면 네. 한가하게 밥먹만 먹고 왔냐라는 언론의 따가운 시선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안 그래서 하십니까? 이제 그 말씀이 분명히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의 전제는 예. 당은 옳고 예. 대통령실은 틀렸다. 그 당에서 대통령실에 가서 꾸짖고 오겠다라는 전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꼭 아니 그런 건 아니지 그러니까 않나요? 예.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자 예.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니 예.
저 당의 지지율도 좀 예.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으니 그 원인이 우리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 좀 이렇게 잘해 봅시다라는 그런 대화가 되고 대통령실에서도 어허. 그 점에 대해서 예. 지금 정부 측의 입장은 이런 저 문제가 있다라고 또 상호간의 대화가 잘 되고 예. 그러는 지금 만찬 자리이고 그 만남이라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죠. 근데 예. 이제 그렇게 하기에 그렇게 하면 좋았는데 약간의 지금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좀 제가 마음이 예. 무겁다는 이야기지 어허. 뭐 다른 지금 가서 전부 그 박수나 치고 오자 그런 뜻은 전혀 아니죠. 지금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이런 것이 이제 일종의 불신 비용이 아닐까. 불신 비용이요? 예. 서로가 지금 당과 대통령이 모두 잘 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대통령실에서도 뭐 우리도 이런 점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되고 실제로 또 그렇게 가야 되죠. 근데 예. 만약에 약간의 불신이 있다면 예. 이게 왜 우리 탓이냐 또 무슨 훈수 두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좋은 그 만남이 안 되는 거죠. 위원님, 독대가 무산됐어요. 한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대표 간에. 네. 대통령실에서 독대는 별도의 협의 사안이다. 이번은 안 된다. 네. 추후 협의 사안이다. 대통령실의 진짜 속마음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안 할 거다. 독대할 일 없을까 이거예요? 아니면 협의해서 정말 언론에 알리지 않고 단둘이 한번 만나자 이겁니까? 저는 이것도 이제 일종의 불신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신뢰가 있다면 아니 밥 먹으러 모였더라도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예. 나 이야기할 거 있어요 해서 모퉁이에 가서 예. 서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고 예. 그렇거든요. 실제 과거에도 그 뭐 충분히 그런 일이 많았었고 제가 그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을 할 때나 예. 그 전에 당에서 원내수석을 할 때나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대통령과 만났을 때 당대표 잠깐 만나자 해서 옆방에 가서 대화를 한다든가 예, 또는 옆에서 이야기한다든가 하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독대 요청이라는 것이 언론에 공개가 되고 예. 또 무슨 말을 할 거다라는 내용까지 다 사전에 예. 공개가 되면서 일종의 이것이 좀 불편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뢰하는 입장이 됐다면 그런 이야기도 예. 굳이 이렇게 언론에 나올 필요 없이 독대가 다 되고 진행이 됐을 텐데 언론에 공개가 되는 것 자체가 뭔가 신뢰의 정도가 낮아진 건가? 양측에 다 마찬가지이지 예.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의원님, 네. 뭐 불신 비용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럼 네. 지금 원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어떤 비공개든 공개든 독대가 필요한 시점입니까? 아니면은 뭐 굳이 독대 안 해도 잘 굴러갈 수 있는데 이겁니까? 저는 당 대표 입장에서 당은 늘 민심의 한복판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들의 지금 요구나 민심의 흐름에 좀 더 민감하기 때문에 예. 지금 국민들의 마음은 이렇다. 그리고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대통령은 또 반면에 지금 정부의 그 정책이라든가 예. 지금 당장의 현안이 있는 의료계획 문제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만나서 대화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하죠. 예. 그런데 신뢰가 쌓인 사이에서는 그런 만나서 대화를 하면 예.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일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나는 것이 예를 들어 정치적 의도가 있고 오히려 끝나고 나면 불협화음이 공개가 되어서 예. 더 나쁜 결과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이 만남이 좀 주저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대통령 입장에서 이것은 의료 개혁이고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데 예.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지금 불편해하고 또
의료계에서 반대하고 이런 과정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예. 이런 입장에서 좀 당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근데 반대로 당에서는 이게 의료 대란이다. 예. 이게 지금 이대로 진행되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서 접근을 한다면 그러면 그 절충점도 있어야 되고 할 텐데 그것은 신뢰가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 독대를 요청하고 이럴 때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김건희 여사를 관련된 이제 네. 얘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네. 뭐 저 명품백에서 뭐 도이치모터스 얘기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공천 개입 의혹 관련된 뉴스토마토의 보도가 지금 연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 각종 논란들과 의혹들 이거 여권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핸들링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공천 저 많이 떨어졌거든요. 공천 예. 떨어진 사람들이 예. 지금 전부 주인공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내가 공천 떨어진 것은 뭐 김건희 여사가 도와주지 않아서 떨어졌다. 뭐 예. 주로 그런 이야기예요. 예. 공천 떨어진 사람들 뭐 전국에 수백 명 될 텐데 예. 그분들 만나서 이렇게 사적인 대화를 하면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올 거예요. 전부 다. 그걸 몰아서 지금 마치 실제로 예.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또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이건 예. 사실관계를 그냥 한번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작 예. 이 말을 한 사람도 또 지금 와서 자기가 잘못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잘못 이야기했다면 그분이 응당 그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도대체 이런 류 이야기를 이게 공천과 관련해서 온갖 소문들이 많잖아요. 이것을 모두 지금 와서 김건희 여사의 그 어떤 잘못된 그 이야기로 전부 포장해서 지금 나타나는 것도 일종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즉 지금 현 정부 내지 현 정권을 공격하려는 한 가지 목적에서 계속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직 뭐 그게 이제 공적 개입인지 아닌지는 당연히 밝혀진 게 없고 이제 의혹인데 문제는 이제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하듯이 김건희 여사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했다는 사람들의 어떤 이걸 제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전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어쨌든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제 뭐 중앙일보의 일부 논설위원회 글을 보니까 과도한 오지랖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김건희 네. 여사의. 그게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던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21년째 우리 당에 몸담고 있고 공천도 여러 번 떨어지고 예. 공천 신청도 많이 했는데 왜 저는 전혀 연락이 안 됐는지. 그래요? 예. 그리고 예. 그렇게 저도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 분 봤어요. 근데 그것도 다 자기가 연결된 게 아니고 누가 예. 뭐 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 정치권에서 그 오가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 정말 실체가 있는 건지 저도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몇 달 전부터인가요? 보수 언론에서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란 단어가 보수 언론에서도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지도부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방선거 이기고 차기 대선에서 이겨서 정권 재창출하는 게 가장 큰 목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는 거 그게 방해가 됩니까? 아니면은 뭐 괜찮아 뚫고 갈 수 있어 이겁니까?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예. 나빠진 것은 총체적으로 지금 이 여권 전체의 위기가 오니 가장 약한 고리로 김건희 여사를 좀 많이 공격하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대외적으로 뭐 홍보라든가 그런 전략을 좀 잘 세워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공격 소재를 좀 차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 김지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